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12월 29일이에요. 29일이고 오늘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장이고 또, 또 마지막 또 우리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기회네요. 그래서 근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을 제가 한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진짜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렇게까지 꾸준하게 투자도 하고 같이 저랑 따라온다는 자체가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는 저보다 여러분들 더 독하다고 생각을 해. 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3개월, 6개월, 3개월도 버티기 힘든데 6개월, 1년, 2년까지 같이 왔다는 것은 진짜 훌륭한 분들입니다. 나중에 이런 끈기와 이런 이 존버 능력을 잘 발휘해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공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고인인 이병철 회장님의 그 마인드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사람은 능력만으로는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운을 잘 타야 하는 법도 있어요. 그 때를 또 잘 만나야 하고 그 사람을 또 잘 만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운을 잘 타고 나가려면은 그 운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일종의 그 둔한 맛이 있어야 한답니다. 둔한 맛.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볼 게 뭐냐. 충분한 능력을 배양하고 소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운과 때를 잃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하고요. 또 둔한 맛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심이 있는지도 한번 자기 자신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돈을 번다고 하지만은 진짜 돈을 버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은 보니까 나는 내 일생의 80%는 인재를 모으고 육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돈 놓고 돈 먹기를 과하게 신뢰하지는 않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내 주변에는 인재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그리고 사람에게 투자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투자하고 싶은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사람은 공부하고 발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자기 발전 없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인간 이하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22년 지난 6개월 180여일간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하반기 어떤 발전을 이루고 싶은지 그리고 당장 없애야 할 한 가지 게으름이 있다면 어떤 건지 한번 이런 것들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이를 반드시 해내고 그 타인의 공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절제를 하고 아랫사람을 키우는 것이 인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거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이제 사람을 이제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있을 때는 항상 겸손하고 없을 때는 당당해라.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자랑하고 당당하게 보이려 해서 거꾸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공의 요체인 운하고 둔하고 근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돈을 벌어주는 건 결국 사람이다. 세 번째, 게으름은 자기를 파멸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인재의 6가지 핵심을 기억하고 다섯 번째, 만나는 인연을 소중히 여겨서 여섯 번째는 있을 때는 겸손하고 없을 때는 당당하자. 이게 이병철 고인인 회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요. 또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5일에서 8일에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전시회가 있어요. CES 2023. 이 CES 2023이 있는데 여기에서 삼성과 SK, LG 등 국내 유수 전자기업들이 그 자사의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대거 공개할 채비를 이제 마쳤어요. 여기에 보니까 글로벌 복합 위기의 그 파고를 한 발 앞선 혁신기술 홍보와 세계시장 개척으로 뚫겠다는 그런 각오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자체 기술 외에도 그 사내 그 외부 스타트업 혁신 기술까지 대거
전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LG전자가 CES 2023을 기점으로 글로벌 시장에 업가전이죠. 그 업가전을 서비스를 잇따라 이제 선보이기도 한 겁니다. 삼성은 이번 CES에서 그 베네치안 그 엑스포 내 그 스타트업 전시관인 유레카 파크에서 그 C랩 전시관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C랩을 통해 가지고 육성한 사내 벤처랑 그 외부 스타트업을 선보인다고 이제 28일 날 밝힌 거죠. 일단 C랩은 삼성제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입니다. 삼성은 우선 그 메타버스 러닝 그 자세 코칭 플랫폼이 있어요. 메타러닝. 이게 있고 메타버스 콘서트 플랫폼 풀카믹스가 있고 또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명상 솔루션 그 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 그 인테리어 구매 서비스 팔레트 등 임직원 대상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C랩 인사이드 우수과제 4개를 공개를 해가지고 시장 반응을 이제 살필 예정입니다. 또 웹 기반의 3D 디자인 솔루션 그 N.Light가 있고 그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도시명 배달 서비스 그 뉴빌리티 그 개인 맞춤형 온라인 멘탈 케어 서비스 포티파이 등 그 외부 스타트업 대상 C랩 아웃사이드로 육성한 8개사를 함께 이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CES에서 C랩 스타트업들은 2개의 최고 혁신상과 27개의 혁신상을 받으면서 역대 최다 그 수상 기록을 세운 바 있죠. 삼성은 나아가서 C랩 인사이드에서 그 분사 독립한 스타트업하고 C랩 아웃사이드 그 졸업 스타트업 18개 그 18개의 그 회사도 2개의 최고 혁신상하고 20개의 혁신상을 받았다고 이제 설명을 하네요. LG전자도 CES를 통해서 미국 시장의 그 업가전에 그 해외 브랜드 신큐업을 출시했어요. 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하고 LG 스튜디오 등 그 주요 생활 가전이 그 신큐업의 적용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업가전은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구매한 후에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라고 합니다. 특히 CES에서는 그 LG 신큐앱에서 이 터치만으로 제품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무드업 냉장고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업가전을 전시하는데 이 관람객은 LG전자 전시관에서 업가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인기를 얻은 업그레이드 컨텐츠는 물론이고요. 미국 소비자 제품 사용 방식 등을 고려한 컨텐츠를 업그레이드 대상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LG는 올 1월에 그 관련 서비스 출시 이후에 현재까지 세탁기, 건조기, 냉장기, 식기세척기 등 총 24종의 업가전과 120개 이상의 업그레이드 컨텐츠를 배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가 LG 신큐앱의 그 제품을 연동하는 등록률이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증가를 했고 유재철 LG전자 그 H&A 그 사업본부장 사장이 고객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업가전을 지속해서 이제 진화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요. SK그룹은 SK주, SK이노베이션, SKENS, SK하이닉스, 텔레콤, 뭐 플랜트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근데 국내 8개 계열사랑 그 테라파워, 그 플러그파워랑 플라스틱 에너지 등 미국 내 10개 협력사가 CES에 총 출동해가지고 공동 전시관을 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시를 그 관통하는 주제는 투게더 인 액션, 함께 더 멀리 탄소 없는 미래로 나아가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뭐 전기차, 배터리, 수소, 고효율 반도체, 폐기물 자원화, 그리고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그 소형 모듈 원전,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아주 40여 개에 이르는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참 대단한 기업이죠. 보니까. 내년부터 보니까 그 보험업계에 새로운 그 회계 기준이 적용돼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그 지분에 대한 배당금은 기존처럼 회계상 뭐 이 부채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부채로 분류된다. 그래서 금감원이 그 28일 날 그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회계제도 그 시행 이후에도 기존처럼 회계상 부채로 표시해온 계약자 지분 조정을 부채로 계속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 삼성생명의 그 질의에 이같이 회신을 했다고 해요. 그간의 국내 보험회사는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이 보험업 감독 규정 등에 따라서 산출해서 재무제표상 이 부채로 표시해 왔어요. 부채로 표시해왔다. 그래서 금감원은 그 회신문을 통해서 그 새로운 회계 기준에 따라서 계약자 지분 조정의 그 재무제표 표시가 그
그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이 돼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은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 삼성전자 지분의 그 8.51%를 보유 중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평가 차익의 그 일부는 자본으로, 일부는 또 부채로 인식해 왔어요. 따라서 새 회계제도가 시행을 돼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회계상 처리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쪽 법에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 부채로 분류된다고 하니까 한번 또 나중에 참고해 볼 것 같아요. 아주 새로운 또 사실이네요, 보니까. 어제 참 흥미로웠어요. 삼성전자 또 LG전자 이 주가가 계속 급락을 하고 있어요. 요즘 전자 주가가 연말에 그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물량을 던졌어요. 던지다 보니 이제 적자 전망까지 나오면서 더욱더 심화되는 것 같고, 삼성의 경우에는 그 반도체 업황 악화에 내년에 1분기 영업적자 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또 LG전자는 주력 사업부인 가전하고 TV 부분 모두 올해 4분기 적자가 유력한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은 전일 대비 2.58% 내린 56,600원의 거래를 마쳤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그 기준이죠. 전날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 동안에 국내 증시에서 1조 5,448억 정도를 팔아치웁니다. 팔아치웠고, 이 중에 삼성의 매도 규모는 1,586억 원으로 전체 매도 물량의 10분의 1을 차지를 해요. 삼성전자는 그 기간을 넓혀가지고 지난 21일부터 이달까지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이 1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일단은 한국거래소 따르니까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2280억, LNF 712억, 호텔신라 693억, 한국항공우주 688억, LG전자 607억 정도 됩니다. 통상 연말마다 개인들이 대규모 물량이 주식시장에 풀려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이 대주주 양도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려는 전략인데, 이 현행법상 이 대주주 기준은 개별 상장 주식 보유 금액 10억 원, 이 10억 원 또는 그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지분을 보유했을 경우입니다. 그 삼성전자, LG전자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들이 이제 대량 그 매물을 출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여튼 삼성 주가는 반도체 업황 둔화 전망에 이달 들어서 전날까지 한 7.18%는 하락을 했어요. 지난 14일 종가 기준 6만 500원을 기록한 이후에 5만 원대 머물고 있는데, 뭐 10만 전자 기대감과 달리 6만 전자에도 못 미치는 모습입니다. 아주 막 비리비리한 모습이에요. 지금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재고 증가 그리고 단가 하락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다 보니 주가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10조 8,52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31.4%나 감소를 했어요. 이 4분기와 내년 전망은 더욱더 어둡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분에 그 적자 전환을 점치는 증권사도 등장을 했는데, 대신증권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이 내년 1분기 695억 적자고 2분기는 674억 적자를 낼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비엔키 투자증권도 1분기에 2,900억 정도의 적자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급업체의 그 재고 소진을 위한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12월부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악화되고 판가 하락과 출하량 감소 등 현상이 이제 발생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6조 원에서 한 5조 8천억 정도로 하향한다고 합니다. 대신증권은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을 이제 유지를 하는 겁니다. 디램과 낸드 그 출하 증가율 그리고 스마트폰 출하량, 유기 발광 다이오드 출하량이 모두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재고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내년 3분기 초까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에서도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8만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내립니다. 8만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LG전자도 마찬가지야 상황이. 특히 주력 사업인 가전하고 TV 부분 적자 전망이 나오는데, 이달 초까지만 해도 96,200원에 거래됐던 그 LG전자는 8만 원대 후반대로 떨어집니다. 이달 들어서 6.75% 정도 빠져요.
이렇게 실적 악화 전망의 주가도 하락세입니다. 그 한국투자증권은 LG전자 4분기 실적이 매출이 22조 4천억, 영업이익이 2,881억인데 시장 전망치 매출 22조 7천, 영업이익 5,120억 원을 밑돌 것으로 내다봅니다. 현대차증권도 LG전자 사업부 영업이익은 한 700억으로 이제 적자를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LG전자 연결 자회사인 LG 이노텍 실적 부진은 물론이고 유통상들의 재고 조정 영향으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력 사업부인 HNA 그리고 HEBS 모두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자동차 전장 사업부만 흑자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투자 의견을 매수하고 목표 주가는 12만 원을 이제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LG전자 혹시 주주분들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요. 요즘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순위를 쭉 보니까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뭐 많이 사기는 하는데 또 외인하고 기관들이 보니까 또 흥미로운 또 사실을 또 알게 되네요. 보니까 하여튼 삼성전자 많이 팔긴 하지만은 또 외인과 기관네들이 또 엄청나게 또 많이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심히만 보니까 외인들하고 기관애들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 태양광이더라고요. 태양광. 이 태양광 업종의 하나솔루션, 이 하나솔루션으로 나타났어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은 이외에도 금융지주, 2차전지 등의 종목을 골고루 담았는데 개인들은 수익률이 크게 약화된 시가총액 그 상위 주들을 주로 이제 사들인 거죠. 상위주들 사들였고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올 한 해 그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우리금융지주였습니다. 우리금융이었고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는 삼성 SDI가 그 뒤를 바짝 쫓아요. 그리고 뭐 금융지주, 2차전지, 방산, 조선 등 하여튼 골고루 담았습니다. 올해 약세장 속에서도 그 주도주로 평가받았던 태조 이방원,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이걸 만든 주역이 이제 외국인이었던 겁니다. 외국인이었다. 이렇게 기관 애들이 올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2차전지인 LG엔솔이었는데 기관 투자들은 LG엔솔 주식을 3조 6,878억 정도 가량 순매수했어요. 순매수 규모 2위인 신한지주보다도 한 7배 정도 가량 더 샀죠. 7배 더 샀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기대감으로 올 한 해 눈에 띄게 성장한 2차전지주답게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 애들이 모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금융지주, 보험 등 금융주를 담은 게 눈에 띄는데 이렇게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올해 약세장 속에서 고배당주인 금융주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은 올해 그 코스피 시장 내 순매수 상위 종목 10개 중에서 이 겹친 종목이 한 종목인데 이게 바로 태양광 관련주로 분류되는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그 외국인은 하나솔루션 주식을 한 7,059억 정도 가량 순매수했고 외국인 순매수 상위 7위를 기록해요. 기관은 3,262 가량 순매수해서 다섯 번째로 가장 많았다. 그 정도 얘기합니다. 하여튼 많이 3,262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기관애들이. 이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하나솔루션의 올해 장중의 고점은 장중 저점 대비 한 86% 정도 뛰었다는 겁니다. 현재 주가는 조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저점 대비 49.5%가량 오른 상태라고 하네요. 하나솔루션의 그 2024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해서 1조 한 3,600억 정도로 2018년부터 이어진 연간 그 증익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올해 극적으로 반전했던 태양광 쉘하고 그 셀 모듈 사부는 올해 4분기에서 2023년 1분기를 전후로 분기 실적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은 그 폴리나 웨이퍼 급락에 따른 그 스프레드 개선으로 견고한 실적이 유지될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우려는 셀 모듈의 그 정점 통과 하나지만은 중장기 이익 성장이 기여할 것이 더 많은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23년에도 그 탑픽으로 추천하고 조정을 적극적인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한편 개인들이 올 한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3개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였어요.
이들 종목은 연초 대비 주가가 26%, 51%, 52.5% 가량 빠진 상태여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 악화가 컸을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네요. 보니까 삼성전자를 외인들이 좀 많이 사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보니까 오히려 개미들만 사가지고 좀 그런 꼴인데 그래요. 개미들 당연히 많이 사야죠. 근데 외인들이 좀 많이 사주면은 더 오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네요. 하여튼 삼성에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장이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장 또 불태우는 거 아닙니까? 너무 불태우지 마시고 차분하게 접근하시고 또 새해를 한번 또 기약해 봅시다. 하여튼 진심으로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